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대한전선,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한전선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자, 11%의 굉장히 큰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전선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에는 바로 요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대한전선이 싱가포르에서 무려 8,400억 원 규모 굉장히 큰 이런 전력 인프라 교체 관련되는 이런 수주를 받아왔다라는 이런 이슈가 터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대한전선이 지금까지 역대 받아왔었던 모든 수주 중에 가장 큰 수주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한전선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는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저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사실 좀 크게 우리가 추세를 한번 딱 보게 되면요. 자, 이제서야 여기서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또다시 상승 파동을 보여주려고 하는 엘리엇 파동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엘리엇 파동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리고 상승 5파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건데, 자, 이제야 한 요 정도 구간에 와 있는 게 바로 지금 대한전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엘리엇 파동이 모두 다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제 이게 아무리 못해도 이 앞에 있는 4만원대에 있는 이 전고점마저도 모두 다 돌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왜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모두 다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아요 버튼 시청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실 때 다 TV 수신료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 제 좋아요 버튼은 시청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한전선의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전선의 주가가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자,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글로벌리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글로벌 수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전선으로 해서 당연히 구리의 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한전선의 실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이제 글로벌 수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큰 이런 수주가 나와 주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수주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전에 미국에다가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수주를 따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그 수주에 대한 금액이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뭐 1,900억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수주를 꾸준하게 따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미국의 노후 전력 인프라를 계속해서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대한전선이 사실 이 미국의 노후 전력 인프라, 이 모든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85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지금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대한전선이 여기에서 모든 이 지금 시장 규모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지금 이 859조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시장 규모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만큼 대한전선이 가져올 수 있는 이 파이가 여러분들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여러분들 미국에서 갑자기 노후 전력 인프라를 이렇게 급하게 교체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땅 밑에다가 다 이렇게 전력 인프라를 이렇게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막 다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전력 인프라라는 게 사실 원래 이전에는 여러분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이런 전선을 가져와서 이 밑에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자, 이 전선을 깔아놓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전선 중간중간에다가 뭐 진짜 못된 마음을 먹고 뭐 도청이라든지 뭐 이런 장치를 우리가 여기다 설치를 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미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통신 이런 것들을요 감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이 보안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이 계속 시시때때 이렇게 미국을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는 이런 전력 인프라를 모두 다 교체하려는 이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대한전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자, 꾸준하게 교체 사업에 대한 수주를 받아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지금 이 노후전력 인프라를 모두 다 이제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이런 수주를 더 추가적으로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둬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이 지금 전선에서 자, LS전선과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전선 이 두 개의 회사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10조 단위의 이런 지금 수주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한전선이 이제 추가적으로 수준을 꾸준하게 받아옴으로써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서야 여기서 상승에 대한 파동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요. 이 앞에서는 이제 다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모멘텀으로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거는 바로 구리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구리의 가격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당연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막 저항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누가 될지 모른다? 이것만큼 큰 불확실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럼 적어도 이제 11월에 대선이 끝나야 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주식시장 안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중장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는 단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단타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의 조그만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 코퍼스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잡아볼 수 있어요. 왜? 이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이런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커버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근데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방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10월 4일 날짜 금요일 날짜 보이실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하게 좋은 이슈들을 짚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금요일 또 오전 8시 46분 장 전에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코퍼스 코리아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저에게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또 올렸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점에서 제대로 매수만 제대로 할 줄 안다면 여러분에게서 단기간에 수익 보시는 거는 정말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어차피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런 종목을 내가 정말 아침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받아가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텔레그램방 있죠? 요 텔레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간단한데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빠꾸 자, 노빠꾸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노빠꾸 주식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자, 이렇게 아침마다 수익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주식 계좌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텔레그램방 링크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또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던 이 대한전선 제가 구리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전에 여기 5월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을 때가 구리 가격이 여러분들 최고치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구리의 가격이 이렇게 한 800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자, 이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자, 순간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풍산이라는 회사가 또 2분기에는 역대급의 실적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구리의 가격이라는 게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단기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구리에 대한 가격이 사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자, 우선 구리는 여러분들 원자재 중에서는요 대장입니다. 원자재 중에선 대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구리라는 원자재는 모든 원자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범용성이 뛰어난 이런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고 시작을 할 때는 바로 구리의 가격이 먼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 자, 근데 이 금리 인하라는 걸 여러분들 26년도까지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 2.9%까지의 금리까지 내릴 거다라고 이제 연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오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자재 중에 여러분들 대장이라고 불리는 자, 원자재가 바로 이 구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6년까지 금리가 천천히 우하향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갈 건데 그 중에 이제 구리의 가격 또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금리가 인하가 됨에 따라서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이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구리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지금 구리의 가격이 과거에 있었던 이 5월 달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리의 가격도 무시 못하거든요. 9,780달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 1,800달러 수준의 구리 가격을 더 뛰어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 구리 가격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거니까 당연히 이 전고점 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이슈들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전선의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의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급격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엘리엇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대한전선 지금 이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내가 이 종목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을 이제 저점으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대한전선의 대응자료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대한전선의 대응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대한전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뭐 저점이나 이런 걸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한전선이 해외에서 수주를 얼만큼을 더 받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자료 잘 받아가시게 되면은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요거 하나 받아가셔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 대한전선 대응 자료 좀 빠르게 받아가서 정말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한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한전선 대응자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대한전선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의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시장에 너무나도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면서 시장에 많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금리 인하도 시작을 했고 자 이제 이렇게 손실봤던 내 계좌를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손실을 어떻게 하면 만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뭐냐 아시다시피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최소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손실봤던 걸 한 번에 메꿀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수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바로 저는 엔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엔캠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2년 동안 이렇게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자 여기서 자그마치 여러분들 7배에 달하는 이런 주가의 상승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다시피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잡기만 하셔도 단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수익을 보시면서 주식 계좌를 확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건데 자 저는 실제로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를 한 적이 있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렇게 작년 12월 8일에 자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7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다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고 그러면서 수익금 굉장히 크게 튀어놓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목을 하나만 잘 잡아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 매수할 필요 없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요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요 11월의 미국 대선인 거죠. 자 지금 미국 11월의 대선은 정말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 하나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박빙일 때는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에다가 베팅을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들 누가 돼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을 만한 섹터에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AI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실제로 이렇게 누가 되는지 간에 AI 쪽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실제로 지금 이 AI 쪽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 금액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되는 이런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던 이런 우상향 추세의 하단에서 정확하게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최소 4배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부터 이 종목을 미리미리 좀 빨리 모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정말 무엇인지 좀
잘 받아가서 나도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텐베거, 자, 텐베거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텐베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텐베거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주식 계좌를 한 번에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앞으로는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텐베거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